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밤 9시 38분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버스들은 일단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는 있는데요. 힘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인버스가 살아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코스닥 인버스가 상승 마감, 코스피 고버스가 뭐 보합이나 상승 아니면 4,000원 돌파 안착을 했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일단은 오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은 보시다시피 오늘 좀 별로 안 좋죠. 힘이 좀 없습니다. 현재 종가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고버스고 인버스고 뭐 살아있고 중요한 지지선을 깨지 않았고, 선물지수 코스닥 지수가 아직까지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하방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는 있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일단은 오늘은 어쨌든 빠지고 싶으면은 하방 세력들이 힘을 보여줬어야 되는 날인데 오늘 힘을 일단 안 보여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런 그림만 놓고 본다면은 내일 더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수 상승하고 내일쯤 인버스가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자면은 요 정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주식시장 상승에 힘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원화 강세, 달러와의 약세,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현재 그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연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 상승의 연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어쨌든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목표치가 있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달성하냐,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쉬었다 가냐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이 좀씩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누차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가는 것은 솔직히 조금 좀 속도가 좀 빠르고 뭐 그런 점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당장 종가들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일단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뭐 심증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 원화 강세가 좀 지나치게 빠르지 않냐? 아니면은 뭐 변동성 지수가 오늘 이제 20대로 내려왔는데 변동성 지수가 이 하락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 정도는 뭐 일단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 시장을 견인해 올라가던 미국 지수들의 상승이 조금 너무 좀 빠르지 않냐라는 이런 정도 생각. 그러니까 6거래일 상승하고 하루 빠지고 6거래일 상승하던 어떤 패턴이 완성이 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장이 상승의 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하고 있고 상승폭도 가파르게 하고 있으니 뭔가 조금 냄새는 나지 않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 가능성은 요게 더 높다는 겁니다. 당장 만약에 지수가 빠지고 싶었다면은 오늘 코스닥 인버스고 뭐 콤버스고 이런 애들이 최소 뭐 보합이나 상승 정도는 마감을 해줬을 거다. 근데 오늘 얘네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적으로 보려면은 내일 지수는 조금 더 상승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겠구나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옵션 시장 쪽을 봐도 돼요. 옵션 쪽을 봐도 좀 그런 게, 보시면은 만약에 오늘 만약에 좀 하방으로 좀 공격적인 생각이 있었더라면은, 세력들이 좀 하방으로 많이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더라면은, 솔직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수의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선물 10월 8일 날 고점이 얼마인가요? 20.5고 오늘 고점은 20.05예요. 고점이 0.45포인트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면 풋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개파락 출발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어제 저점을 지키면서 출발할 수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은 어제 고점 부분 부근도 안 가가지고 이렇게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수의 갭상승 출발한 거에 비해서 그 풋옵션의 개파락은 좀 심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풋옵션 매도 세력들이 나 아직 청산 안 했어, 약간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뭐 풋옵션의 저점이 낮아졌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지수 고점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풋옵션 저점은 드라마틱하게 낮아졌다라는 점도 어쨌든 좀 시장에 아직 상승 기운이 아직도 강하구나라는 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보시면은 풋옵션들이 다 같이 저점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
최소한 뭐 내일도 저점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지수의 반등은 지수의 반등이 아니고 만약에 풋옵션이 살아난다고 해봐야 최소 뭐 주 후반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목요일, 금요일은 돼야 풋옵션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오늘 좀 살아났어야 되는데 오늘 확연하게 밀리는 바람에 물론 여기서 그냥 V자로 탁 튀어오르는 거 이런 건 제가 예견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풋옵션이 추세적으로 살아나고 싶다면은 최소 뭐 목요일, 금요일 정도는 뭐 그죠? 아무리 빨라야 아무리 좋게 봐줘야 목금 정도는 돼야 얘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줘봐야 아무리 좋게 봐봐야 그 정도 시간은 걸린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풋옵션도 좀 유달리 약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뭐 V자로 살아나고 이런 건 저도 못 맞춥니다. 풋옵션 물론 V자로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일단 예외로 하고 아무튼 평상시 뭐 2, 3거래일 정도 저점 다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쨌든 최소 그죠? 이번 주 후반까지는 가야 된다. 오늘 풋옵션이 확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 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콜옵션은 안 봐도 돼요. 어차피 풋옵션이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매도장인 거예요. 양매도장. 풋옵션이 어느 정도 좀 저점 지키고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줘야 이제 콜이 죽는 건데 아무튼 뭐 딱히 뭐 지금 현재 뭐 풋옵션이 오늘 공격적으로 죽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콜이 뭐 어쩌고 저쩌고 콜 쪽은 굳이 뭐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미국장이겠죠? 네, 미국장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숨만 간당간당 붙어있는 인버스가 살아나고 싶으면 오늘 밤에 미국이 박살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것도 좀 쉽진 않아 보인단 말이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자, 아무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하여튼 미국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하고 나스닥을 S&P,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계속 살펴보시면 지금 일단은 어떤 중요한 저항은 이미 돌파 한창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위쪽으로는 저항이 별로 없어요. 위쪽으로는 굳이 눈에 띄는 저항이 있다면요. 한 3480 정도. S&P 기준으로 3480 정도의 어떤 저항이 하나 있는데, 그 솔직히 예전에 3420 이런 데에 비하면은 그렇게 강력한 저항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쯤 그나마 강력한 저항이 하나 있다. 이 정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항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런 자리는. 이거 3480짜리가 돌파 한착 된다면 위쪽으로는 저항이 없습니다. 사실상 전고점 여기 꼭대기 정도 한 3500 전고점 정도의 저항이 하나 있긴 하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항이 3480 정도에 하나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림이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은 한 11,950 지금 딱 11,947 이 정도인데 11,950 정도의 어떤 저항이 하나 있어요. 저항이 하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 저항이 그렇게 강한 저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11,530 뭐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아주 무거운 저항이었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거운 저항은 아니고 뭐 중간 정도의 저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11,950 정도가 그래서 저항이 하나 있다. 이게 저항이 이제 돌파가 되면은 요 위쪽에 이제 완전 전고점 12,400, 12,500 정도의 이제 전고점 저항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은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물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깔끔하게 현물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윗꼬리 아랫꼬리 많고 뭐 휴일날도 껴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영상 녹화하는 데 있어서는 현물지수 보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S&P가 지금까지 어떤 가장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석하는 데 가장 깔끔한 모습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게 여기서부터 해서 6거래일 오르고 나서 하루 조정받고 다시 6거래일 올라갔거든요. 오늘까지 해서. 자,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오늘 더 오를 수 있어요. 오늘 더 오를 수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오르는 거는 이제 어쨌든 6거래일 상승의 하루 조정, 6거래일 상승이란 패턴을 완성시켜 놓고 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큰 틀에서 보자면은 지금 뭐냐면 S&P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거래일 빠졌습니다. 16거래일 빠지고 나서 현재 몇 거래일째 반등 나오고 있냐면은 오늘 밤 거 제외하고 12거래일째 반등 나오고 있어요. 12거래일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밤에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며칠 정도까지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만약 오늘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최소한 뭐 이날이 언제죠? 10월 15일 날. 10월 15일이면 무슨 요일이지? 10월 15일이면 목요일입니다. 예, 최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오버슈팅이 나오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지수가 또 오른다면은 이번 주 목요일 한 10월 15일 정도까지는 지수가 한 그러니까 3거래일 정도는 더 오를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 정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빠질 때 16거래일 빠졌고 상승할 때도 그럼 16거래일 정도 맥시멈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예, 한 10월 16일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고 한 10월 15일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근데 이 상승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 날짜 계산하는 거는 저기 나스닥 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S&P하고 비스무리하게 흘러가니까 하루 이틀 정도 날짜 차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분석의 기준은 S&P 지수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우 지수는 보지 마시고 다우는 어차피 30종목 그 이상하게 지수 산정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성이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S&P 보시면 됩니다. S&P 기준으로 어쨌든 그래서 뭐 15거래일, 16거래일 정도 하락했고 지금 현재 12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있구나. 요 정도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일단 작게 보면 6거래일 상승, 하루 조정 6거래일 상승 끝났고 나서 일단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오르면은 오버슈팅이라고 보는데 오버슈팅 한 3거래일 정도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항 어디 있다? S&P 선물 기준으로 해서 여기 3,480 정도에 하나 있고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은 11,950 정도에 하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려 놓은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라?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는 좀 한번 드렸고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목표치를 똑같이 달성해요. 근데 빨리 가냐 느리게 가냐 한번 쉬었다 가냐 그냥 곧바로 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앞으로 움직임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오늘 밤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 밤 갭상승이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S&P 지수 ETF 갭상승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거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 제가 아까 S&P 선물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한 3,48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자리에서 지금 갭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6거래일 상승하고 하루 쉬고 6거래일 상승한 이런 상황에서 그 갭상승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과해요. 0.8% 정도 지금 갭상승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S&P가 0.8% 갭상승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에 탁 걸리는 거거든요. 약간 좀 일단 싸한 느낌은 듭니다. 이 갭상승의 의도가 더러운 의도가 아니냐. 진짜 강하고 상승하기 위한 갭상승이라기보다는 뭐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시장을 잡아뜨리기 위한 갭상승이 아니겠느냐.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가 어때요? 여기 역사적인 지금 고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9월 초에 만들어 놓은 8월 말 9월 초에 만들어 놓은 이 자리가 역사적인 고점인데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저항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 여기 이런 모습 보시면 되죠.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보여줬던 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이게 매물이 소화가 되고 그러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다가 갭상승으로 박치기 하려고 한다면은 어쨌든 뭐 오늘 밤에 뭐 폭등을 하더라도 솔직히 그 끝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뭐 요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미국 지수가 갭상승이 나스닥이고 S&P고 좀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이건 나스닥이죠. 나스닥 ETF도 보시면 지금 거의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저항 자리에다 딱 걸려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무려 2% 갭상승이에요. 지금 보시면 거의 2%에 가깝죠. 물론 지금 9시 50분이니까 지금 모르는 거지만은 어쨌든 오늘 미국장 갭상승은 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갭상승이 어떤 하락 배팅의 어떤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관점에 접근 정도는 되겠죠. 6거래일 오르고 하루 조정 나오고 6거래일 오르는 이런 상승 N자의 패턴은 끝났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이게 끝났는데 오늘 갭상승한다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시초가에 뭐 인버스 좀 진입했다가 오르면은 팔면 되잖아요. 그죠? 종가상까지 기다려봤다가 종가상으로 이거 장대 양봉으로 쭉 여기서 더 뽑고 올라간다. 그럼 잠깐 도망가셨다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버슈팅 일단 상승일자 만들어놨다는 가정하에 갭상승 저렇게 많이 한다면은 의도가 더럽겠거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요 정도 말씀 드리고요. 참 어쨌든 한국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장도 이 지지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매집했던 거 일단 싹 오늘 치웠어요. 오늘은 반드시 일단 어떤 양봉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인데 인버스나 고퍼스들이 오늘 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다 털었습니다. 인버스 관련된 거 제가 얘기하는 건 단타 물량들 다 털었다는 거예요. 장기로 갖고 가는 건 계속 갖고 가고 단타 치는 물량은 빨리 도망갔다 이겁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어쨌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달러 인덱스 뭐 참고 박스권 안에서 일단 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움직임 보일지는 모릅니다. 뭐 하루 더 언더슈팅이 나올지 하루 더 아래쪽으로 폭락을 할지 아니면은 뭐 여기쯤에서 멈출지 알 수 없는데 흐름 잘 체크하세요. 92.7 요 정도가 박스권 하단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93이니까 뭐 터치할지 어쩔지 뭐 이런 부분들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달러가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쥐고 있는 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25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모습이 변동성 지수가 여기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여기하고 그림이 좀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저점 지키고 나서 이렇게 눌림 줬다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 저점 지키고 일단 내려는 왔는데 이번에 솔직히 내려오면서 여기는 지켜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까지 내려와서는 안 됐는데 일단 이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밤에 얘가 빨리 살아나고 싶으면 그러니까 오늘 밤에 얘가 반드시 올라와야지 앞으로 이 빅스는 가망성이 있는 겁니다. 얘가 아니면 20일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바로 양봉 달면서 어떤 좀 큰 반등을 보여주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밤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음봉이 막 떨어지고 이런 모습 보이면은 20일까지 테스트하러 가는 거예요. 20일까지. 아무튼 현재로서는 뭐 25, 현재 아직 미국 시장 개장 전이니까 여기에 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오늘 밤에 빅스가 살아나고 싶으면 오늘 밤에 빨리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냥 저놈의 그냥 희망이고 뭐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건 저의 뭐 희망이겠거니 뭐 요 정도 생각하시고 아주 가볍게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뭐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지금 갭상승 많이 해서 출발하잖아요. 갭상승 많이 해서 출발하면은 갭상승 많이 해가지고 출발하면서 얘가 지수가 음봉으로 쭉 밀려버리면 얘가 장대양봉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정도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 많이 한 게 변동성 지수를 살려주려는 어떤 장중에 변동성 지수의 양봉을 뽑으려는 게 아닐까? 라고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건 진짜 가볍게 들으셔야 돼요. 어떤 근거도 없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스가 25자리를 지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달러 인덱스 뭐 요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에 특별한 뭐 이벤트 같은 건 없더라고요. 이벤트 같은 건 특별히 없고 아무튼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 생각인 건데 어쨌든 변동성 지수는 여기서 쉽게 죽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선이 뭐 한 3주 이거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장중에 한번 들었다 놨다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일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점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애플 하나까지만 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애플이 코스피에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나스닥에는 애플이 있는 거고 코스피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애플 모습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수가 이번에 강하게 정고점을 넘어가고 싶으면은 애플이 벌써 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일단은 주도주가 시가총액 1등 종목이 벌써 일단 좀 냄새가 좀 더럽긴 더럽습니다. 냄새가 별로 좋진 않아요. 얘 맛이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고점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좀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